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미증시의 최고의 분석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국내 증시는 굉장히 약세였습니다. 마이너스 거의 1.26% 예하락으로 2,700을 내줬는데 미증시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습니다. 랠리를 이어갈까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 금요일에 우리 시장 별로 안 좋았다는데 미국의 금요일장은 엄청나게 좋았죠. 나스닥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요. 시장 한마디로 좀 불붙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불이 잠깐 활활 타았다 꺼지는 게 아니라 좀 수십 년째 아니면 다우지수 140년째 올라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당혹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여름이 되니까 썸머 랠리에 대한 얘기가 슬슬 나올 타임이 됐습니다. 오늘 왜 썸머 랠리를 굳이 말씀드리냐면 물론 이게 헌법이나 무슨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통용되는 썸머 랠리 기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딱 이제 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네. 저희 주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기분 좋은 단어를 주셨는데 인사이트 열어보겠습니다. 올해 서버랠리 가능할까? 이번 주에 위원님 현충일 쉬잖아요. 미 여름 휴가철 드라이빙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하는데 올해 서머랠리 있다고 보십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썸머랠리는 뭐 계속돼 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썸머랠리뿐만 아니죠. 뭐 겨울이면 윈터랠리가 없었으니까 작년 겨울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좋아지는데 특히 썸머랠리란 말이 계속 있었다는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국말로는 현충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영어로 보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올해는 이제 5월 27일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런 끝나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절이 우리나라는 5월 1일이라서 우리는 놀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9월 2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기간,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6월, 7월, 8월이라고 얼추 얘기하면 되는 기간이 되겠고요. 9월 2일 그 다음 날이 이제 미국에서 모든 대학교나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생 개학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제 전체적으로 썸머랠리라고 합니다. 정확한 유래를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930년대부터 시작되지 않았냐라는 시각이 다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썸머랠리라는 얘기가 나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여름철에 이제 실적을 1년에 한 번에 발표한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뭔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겠고요. 또 여름철에는 어찌됐건 겨울에 꽁꽁 집에 있을 때보다는 여름철에는 바깥에 나가고 놀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 심리의 영향은 결국 기업의 매출의 확대로 늘어질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영향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도 썸머랠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여름에도 올라가겠거니 하면서 주식을 살 수도 있다는 논리죠. 물론 어찌됐건 이게 억지스러운 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썸머랠리가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통계적으로 한번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945년부터요. 작년까지 해보면 6월, 7월, 8월에 각각의 평균 수익률은 1.6, 2.3, 1.8%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면은요. 1971년 이후 보면 작년까지 보면은요. 상승률이 올라간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물론 최근 8년 중에는 7년이나 올라갔지만 과거 역사적 긴 기간보다는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3개월 동안 평균이 1.7%, 상승 확률은 70%인데 이것은 특정 시기라기보다는 꾸준하게 주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여름철에 더 올라갔던 것은 그런 영향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큰 것은 미국도 일반화되면서 매 분기 실적 발표가 다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시각도 좀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금년에 어떠냐라는 시각인데 일단 월가의 시각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칼슨 그룹에서는 대단한 썸머랠리가 기대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특히 AI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결국 마진의 확대를 갖고 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올라갔더니 더 힘차게 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런스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에는 좀 다를 것이다. 썸머랠리가 아니라 슬럼프 랠리. 그러니까 시장이 여름이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라는 또 경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 있지만 한편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고 금리는 내린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응
내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주식시장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주식을 비중을 확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올라간 걸 팔고 지금 안 올라간 거를 많이 떨어진 걸 사는 것은 진짜 하시면 안 될 거다. 그럼 최악의 수락 좀 보고 있고요. 가장 편한 것은 역시 여름이건 겨울이건 간에 분산 투자, 네. 적립식으로 꾸준히 하는 게 좀 최선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한 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S&P 500을 추정하신다 그러면 SP, LG 같은 것들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지수를 추정하는 것이 되겠고요. 역시 여러분도 뭐 성장 좋아하시고 나스닥에 좀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QQQ보다 약간 저렴이로 나온 것이 QQQM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꾸준히 갖고 가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익도 챙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첫날인 27일은 미증시가 휴장입니다. 미 여름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 시작을 알리는 메모리얼 데이, 매년 여름이 시작될 때 기대를 모으는 서머 랠리, 올해는 어떨까?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 들어봤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방법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다루는 오늘 헤드라인 주목할 만한 사항들 3가지 골라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CNBC입니다. 여름 휴가 시즌 주목할 주식입니다. CNBC에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며 월스트리트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을 보도했네요. 네, 앞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는 것이 여름에는 조금 이런 쪽에 더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CNBC가 종목을 한번 스크리닝 했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름철에 많은 소비가 좀 늘어나는 것들 먼저 큰 전제를 깔았고요. 그다음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55% 이상이 매수익이었네. 그리고 목표 주가 괴리율이 20% 이상. 목표 주가가 괴리율이 20%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얼추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아주 강하진 않았던 주식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호텔이라든가 리조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또 보면 미국에서 상당히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매일 한 달이고 2달이고 휴가 가기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쉽지 않으니 하루 이틀이나 하루 정도를 호텔을 돌아다니는데 호텔을 숙박을 하지 않고 호텔 자체를 리조트로 쓰는 패키지가 요즘 상당히 핫한 트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고 호텔 중에서도 리조트형 호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같이 보여드리면 윌 리조트 대표적인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라인이 되겠고요. 메리엇 호텔 같은 경우가 메리엇 호텔의 전체적 호텔 라인이 있고 또 하나가 메리엇 베이케이션 월드 와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리엇 호텔 안에서 소위 리조트를 베이스로 깐 그런 호텔 체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별도로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메리엇 베이케이션 월드와이드 VAC라는 심볼을 갖고 있겠고요.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또 여행하다 보면 비행기도 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특히 올 초에 보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타다가 갑자기 문짝이 떨어지는 비행기 항공사 연초에 아마 상당히 핫한 뉴스였는데요. 네. 그 항공사 바로 알래스카 그 항공이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좀 다른 데보다 좀 떨어졌어요, 이 주식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또 CNBC 마지막으로 여기서 ETF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아우르고 있는 것이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 먹고 마시고 노는 ETF를 종목들을 상당히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PEJ라고 합니다. CNBC가 모아놓은 그런 월스트리트가 좋아하는 여름 주식을 같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주말에 급등 종목 다시 보기. 주말에 기분 좋은 종목이 많았죠.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데커스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커스는 저희가 한 3, 4년 전부터 이 코너를 통해서 아주 자주 말씀드렸던 네. 기업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방송에 나중 후기 이렇게 보면은요, 어그로 요즘 누가 쓰냐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3, 4년 전인데 미국에서 요즘 보면 소위 그 Z세대, M세대, MZ세대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 인사들을 많이 신고 나와서 어그가 상당히 떴던 그런 것들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셀럽들이 많이 신고 나온 걸 아마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시내에서도 많이 다니고 백화점에도 있고 또 일부 제품이 제가
특정 아울렛에 들어와 있는 거가 돼갖고 제가 알기에는 지방에서부터 그 아울렛에 이 브랜드를 사러 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카입니다. 호카. 호카 신발 여러분 보신 분 계시고 아마 신고 오신 분은 계시는데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편하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 브랜드가 중요한 거 아닌데 호카 라인이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또 30% 이상 매출이 늘어나면서 호카 라인이 전체적으로 어그 매출이 이기는 그런 모습을 또 거의 처음으로 이번에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호카 라인이 상당히 분전하고 있고 당연히 어그 같은 것도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한 4주 전에 나이키가 실적 발표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나이키가 지금 한 자릿수 초반 요 정도 얘기를 하면서 올해 매출 성장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 소비를 좀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요. 오늘 그 데커스가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했던 얘기 보면 여전히 매출이 잘 나가고 있고 올해도 10%의 매출 성장 기대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똑같은 스포츠화, 운동화를 보면 호카나 나이키나 가격대가 거의 평균 비슷합니다. 물론 비싼 라인, 싼 라인 다 있겠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약간 샌달형, 약간 저렴이 쪽으로 나온 샌달형을 보면 어그가 훨씬 비쌉니다, 나이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를 보고 나이키의 그런 시장에 대한 인식과 달리 지금 데커스의 시장은 지금 상당히 투자가 소비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겠고요. 주가는 바로 $1,000를 넘어서 뭐 기염을 토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데커스 살펴봤습니다. 주말에 14% 급등했는데 데커스 하면 이왕용 위원님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비율을 강조했던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튜브에서 데커스 뭐지 했는데 자 겨울에는 어그, 또 여름에는 호카 이렇게 하면 딱 다 아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야후파이낸스입니다. 5월 30일 코스트코 실적. 자, 이제 어닝 시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벨과 그다음에 5월 30일에 코스트코 실적 주목되고요. 또 코스트코 실적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PC 물가와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였다면 이번 주에는 남은 실적 발표하는 것은 딱 하나 여러분 관심 있는 것은 코스트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다만 코스트코는 전체 매출 실적이나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그리고 이커머스 실적을 매달 발표하기 때문에 뭐 매출 자체의 의미는 큰 없어 보입니다. 매출이나 이익은요. 상당히 뭐 기대 정도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월 30일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금요일 새벽에 발표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크게 이번에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는 역시 똑같습니다. 한 3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연회비를 갖고 이제 코스트코에 가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실 텐데 참고적으로 보면 모든 구독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리텐션, 가장 재가입률이 높습니다. 물론 재가입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카드 회사를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되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있다고 하겠지만 2017년 이후 한 번도 이 회사가 연회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5년, 늦어도 6년 안에 올렸던 것이 이 회사인데 이번에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CFO가 40여 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다음 후임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몫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로 신임 CFO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가능성을 떠나서 하여튼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바로 이번에 신임 CFO가 바로 하겠느냐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회사가 지금 $800 넘어서 역시 데코서 마찬가지 사상 최고가인데 이 회사가 지금 워낙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진심이 큰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월마트가 직원의 자사주 매입에 편하기 위해서 주식을 분할을 했는데 이 회사 똑같이 24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지금 주식 분할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월가에서 오히려 더 큰 관심이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미증시의 이제 고유의 가치 분석 월가이드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일정 방금 표로 보셨는데요. 코스트코 중요, 그다음에 델 실적 발표 예의주시됩니다. 자, 마무리 어닝 시즌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